대표적인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지금까지는 당연하게도 수입에 의존해 왔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에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는 그 파초과에 속하는 숙군성 영년생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과수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게 아니고요. 초본성 줄기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잘라보면은 내부가 나무가 아니라 초본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에 달리는 과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채소 같은 경우는 초본성 식물체, 예를 들어 바나나라든지 뭐 멜론, 수박 이런 것들이 다 채소로 들어갑니다. 채소는 크게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열매가 달리는 것들은 과채류로 분류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채소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일이라는 큰 범위 내에 속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과수가 아닌 채소로 분류되는 바나나의 비밀이 재밌는데요. 최근에는 국내에도 바나나의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통계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 재배량은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 1억 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30년 전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우리나라도 개방화 때문에 한때 많은 농가가 좀 폐업을 했다가 최근 들어 웰빌 열풍으로 해서 40농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기후가 온난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재배 농가가 계속 늘어날 상황이고요. 충북에서도 두 농가가 현재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한 농가가 있고요. 충주에도 한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많은 고충 사항이 있지만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뭐 재배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올 겨울처럼 따뜻한 겨울이 지속된다면 아마 앞으로도 바나나는 경쟁력 있는 작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오랜 이동 시간에 따른 화학 약품 처리가 필수가 되었고 신선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는 무농약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 열매가 성숙된 다음에 수확하기 때문에 수입 바나나에 비해 맛과 품질이 더욱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재배해야 할까요? 우선 이제 바나나 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이제 종자 번식 작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영양 번식 작물입니다. 바나나 본체에서 옆에 나오는 이 흡알을 분주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고요. 이 흡알을 약 5월에서 6월 정도에 정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게 크게 됩니다. 이게 큰 식물체가 되고요. 이게 밑동이 약 한 30cm 정도 되고 상당히 수체가 큰데요. 이렇게 3m 정도 클 때까지 시간은 약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보시면 이게 암술대가 나오고요. 암술대가 나오고 그 바나나가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술대가 나오고 꽃이 피고서 약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고요. 3개월 더 지나면은 수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열매가 무르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기서 수확을 하게 되겠고요. 수확한 뒤에 약 5일 정도 후숙을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토양 환경도 중요한데요. 기상 같은 경우는 약 25도에서 약 35도까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38도나 40도 이상 되면 성장이 멈추고 20도 이하만 돼도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습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는 온도가 비교적 높고 습도도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습도가 낮으면 잎이 좀 죽는다든지 이게 좀 수그러진다든지 해가지고 광합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습도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열매가 달리고 그 암술대가 나왔을 때는 습도를 약간 좀 낮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습도가 높아지면은 이 부분 과방 부위에서 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꽃대가 나온 뒤로는 습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토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는 양분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식 토양에 대해서 그 양지대 토양을 식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기물 재료를 많이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가스 피해가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스 피해라든지 CO2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환기를 해가지고 바나나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런 환기를 조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확된 과실은요, 약 한 5일 정도 후숙했을 때 약 4일 정도는 19도에서 후숙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루는 약 13도씨에서 하루 정도 지나면 맛있는 바나나가 생성이 됩니다. 바나나는 비타민 A, 마그네슘, 칼슘 등이 풍부한 대표 과일인데요. 바나나의 펙틴 성분은 변비를 예방하고 칼륨과 트립토판 성분이 우울증을 개선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과 효능으로 인해 국내에도 바나나 재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나나 재배가 경제성이 있을까요? 바나나 재배가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제주도 농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1000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0평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1000평에 약 한 2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가는 키로당 약 4,500원 정도고요. 그래서 조수익은 약 9천만 원입니다. 거기서 경영비가 약 3,34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소득은 약 5,660만 원입니다. 그 경영비 3,340만 원에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그 난방비가 됩니다. 하지만 올 겨울처럼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후가 계속 바뀌게 되면은 이 난방비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경쟁력 있는 작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날씨는 제주도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원에서 재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시설 지원을 통하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작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나나 재배를 하는 농가가 제주 지역을 비롯해 남부 지역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하우스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재배 기술이 접목된다면 충북에서도 바나나 재배의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는데요. 충북 농가의 고소득 틈새 아열대 작물로 바나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